전설의 록밴드, 록밴드 신하위의 기타리스트인 신대철 씨 만나서 잠깐 인터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저희가 모시고 싶었어요. 팟짱으로 옛날에 한번 라디오로 모시고 나서 처음 모시는데요. 오늘 굉장히 역사적인 무대에 서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하다 보니 이렇게 되네요. 네. 지난 12월 17일이었던가요? 페이스북에 안국역에서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하는데 아름다운 강산이 웬 말이냐, 이렇게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셨어요. 처음에 그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던 건가요? 아이고, 욱했죠, 그냥. 간단해, 욱했다. 네. 네, 뭐, 그분들이 아마 그 노래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죠, 우리 세월호 노래? 제목이 뭐였더라? 진실은 침몰하지. 네. 그 노래를 그분들이 또 하시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이건 좀 어쨌든 좀 바로 잡고 싶었어요. 정리가 필요하다. 네네. 정리 정도. 네. 그래서 이 노래가 어떤 노래였고, 이 노래 의미가 뭐고, 이 노래는 누가 불러야 되는지 이 얘기를 좀 하시고 싶으셨던 거군요. 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 군사 독재 정권, 네. 유신 정권에 저항해서 만든 노래인데 네. 그분들이 부른다는 게 너무 코미디잖아요. 좀.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일단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니까 그걸 좀 알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요새 하도 그 보수단체들이 무슨 트럭 같은 거를 개조해서 하도 아름다운 강산을 정수라 씨 버전으로 막 들고 다녀서 마치 그 노래가 보수단체들이 부르는 대표곡쯤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전혀 그게 아니다. 역사적 배경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에 네. 그 청와대에서 네, 청와대에서. 청와대인데 아버지가 이제 청와대야. 청와대인데 네. 박정희 대통령 각하에 네. 찬양가를 좀 만들어 달라. 근데 이제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당대 최고 뮤지션의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이제 그 당시에 히트곡 제조기 이런 분이셨으니까 당시 아마 제일 그럼 잘 나간 사람 누구야 하고 아마 찾았겠죠. 그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난 그런 거 안 만든다. 거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또 한 몇 분 있다가 전화를 쭉 끊었대요. 나 그런 거 안 해. 쭉 끊었는데. 아버님께서 역시 우리 신중현 선생님. 근데 좀 있다가 네. 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이번에는 이제 여기 공화당인데요. 공화당인데요. 공화당. 당시 정부 여당이죠. 공화당인데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하면 다친다 당시에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나 안 한다니까? 툭끊은 거예요. 그 기계가. 그러니까 그래서 어렵게 살았죠. 그다음부터. 아니 대충 타협하면 되는데 나는 안 한다. 안 한다니까 이러면서 전화를 끊으시니까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 아주 힘들게 살았죠. 그러니까 어떤 보복이 들어왔냐면은 네. 이제 그 당시 이제 굉장히 히트했던 노래들, 아주 유명한 노래들이 줄줄이 이제 금지곡이 되기 시작했죠. 네. 저도 생각이 나는데 그때 그 미인이라는 곡이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이제 히트가 됐었는데 오늘 갑자기 금지곡이 된 거예요. 근데 금지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금지 해도. 사유가 뭐냐면 퇴폐풍조 조장, 미인이 퇴폐풍조 조장이었어요. 그게. 대패풍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줄줄이 이제 거짓말이야 이런 노래 김추자 씨가 했던 갑자기 금지곡 된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지들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금지곡 했나 보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복 일종의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대의 블랙리스트. 그렇죠. 바로 그거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블랙리스트가 그때부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는 이제
내가 정권이나 권력자를 찬양하는 노래는 못 만들지만은 그런 건 만들 수 없지만은 우리가 살아온 터전, 네. 우리나라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내가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겠다라고 만든 게 아름다운 강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신 정권의 네. 독재 정권에 저항해서 만든 음악이 아름다운 강산인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강산이잖아요. 네, 강산. 네. 만약에 좀 우파적인 시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네. 아름다운 조국 그렇죠. 뭐 이렇게 할 수 네, 있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조국. 뭐, 네. 뭐 아름다운 대한민국 뭐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강산이에요. 그러니까 강산은 당신들이 있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거다. 네. 그 아름다운 강산, 우리 거기에 쭉 살아왔었고. 네. 근데 뭐 당신 뭐 권력이 만들어준 거 아니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곡이죠. 그러니까 당시 사실 그 시대 정신을 대중가요가 상당히 많이 반영하는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고도의 이제 은유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네. 뭐 하여간 그런데 이제 박사모가 이제 그 노래를 막 함부로 불러 제끼니까 이건 도저히 저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됐죠. 네. 그 사실 그 이선희 씨 버전으로 이 노래가 막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이 참 아름다운 노래가 또 한 번 저렇게 이념적으로 또 탈각되는구나. 저런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신대철 씨가 딱 나서니까 이게 또 교정되는 측면이 있어요. 박사모가 안 부르겠다. 네, 안 부르신다고. 네, 안 부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노래 바꾸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한민국. 뭐, 대한민국. 네, 선곡을 이번에 잘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성공을 잘했다. 계속 그런 버전으로 가라. 사실 이 집회에, 촛불 집회에 굉장히 많은 뮤지션들이 스스로 그 일종의 자봉, 이제 일종의 재능 기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도 새롭게 편곡을 해서 아름다운 강산을 전인권 씨가 부르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 직접 작곡을 하셨나요? 네. 편곡. 편곡을 했고요. 이번에는 전 특별히 이제 국악기랑 협연을 해요. 국악과 협연을.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네. 말 그대로 강산이니까 억거의 세월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자연이니까 네. 그걸 표현한 노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전통적으로 있었던 우리의 가락 이거 섞어보자. 그리고 아름다운 강산 잘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한국적인 선율이에요. 아주 한국적인 선율이고 국악기랑 같이 붙여서 이렇게 연주해보니 너무 잘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저도 막 놀라면서 이렇게 다시 태어난 노래에 대해서 아버님 뭐라고 하시나요? 뭐 나중에 검사 받아야죠. 혼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지도 모르지. 아니 놈이 말. 뭐 저 소신껏 예. 제가 그러니까 뭐 음악이라는 게 예. 뭐 작품자가 있지만은 또 그 음악을 새롭게 해석해내는 것도 또 음악가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정말 어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던 뭐 정체성을 이제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본질은 바뀌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작업을 한 거죠 이번에. 그 많은 분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랬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전인권 씨하고 함께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좀 여러 가수분들이 좀 올라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연말이잖아요. 연말. 예. 다들 바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좀 했었는데 네. 어떡하니, 너무 미안하다. 근데 인권이 형이 네. 내가 할게. 오. 나 스케줄이 없으니까. 아주 전 너무 감사하죠. 인권 형님이 자기가 당신이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전 너무 감사하게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굉장히 그 어떤 깜짝 놀랄 만한 그 데스타와 함께 이 노래가 나올 거다 이렇게 해서 저는 누굴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인권 선생님 딱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그래, 아니요. 아니요. 너무 잘 맞는다. 그러니까 그 70년대 그 노래를 그 젊은 뮤지션들이 소화하기보다는 그래도 그 전인권 정도의 레벨이 되는 가수라야 그 맛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저 이렇게 같이 그 연습하면서 제가 막 전율을 느껴가지고 너무 너무 훌륭한 탁월한 선택이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젊은 뮤지션들을 폄훼하는 것은 아닌데 약간의 그런 예? 정서적인 이런 게 좀 있었다 이런. 맞아요. 그 노래를 한 40년 부르는 분이 해야 좀 이렇게 맛을 좀 주는. 예.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 기대되는 무대입니다. 오늘 몇 곡 하시나요? 한국. 한국이요? 미인 안 하세요? 미인은 중간에 잠깐 삽입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 미인을 했냐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아름다운 강산 하게 된 게 이제 그 일종의 옛날에 그 있었던 금지곡 퍼레이드가 이제 그 중요한 모티브가 됐으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곡이 이제 미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잠깐 미인을 이제 안에다 잠깐 삽입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아름다운 강산 다시 또 넘어가요. 뭐 나중에 들어보시면 오늘 한 20분 정도 연주 한 곡을 가지고 한국 20분짜리 대곡이네요. 그렇죠. 대곡으로 이렇게 네네. 하게 됐습니다. 뭐 다른 곡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름다운 강산 한 곡만 제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되는 무대인데요. 제가 이제 앞서 유신 시대에 아버님께서 블랙리스트였다면 이 시대에 당연히 신대철 씨가 블랙리스트에 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좀 자괴감을 느꼈고. 내가 이러려고 뮤지션이 됐나? 근데 아마 더 있지 않을까. 안 나온 게 더 있지 않을까. 아직 공개 안 된. 그렇군요.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 더 나올 거다. 아직 좀 그러니까 아주 일부분만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나 말씀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이 촛불 집회 10차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위에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정권의 퇴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버티고 있지만 조만간 무너진다 이렇게 봅니다. 뮤지션으로서 음악가로서 사실 뭐 이게 무슨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는 음악가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묶어놓는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짜 촌스러운 행동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시대를 좀 보내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좀 어떤 음악가들이 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연주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사실 지금의 이런 시국 상황에서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촛불 집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근데 또 개인적으로 저는 박원순 시장님에게 굉장히 감사드려요. 아마 다른 뭐 여당 쪽 소속 시장이었으면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물대포 쏘고 뭐 산성 쌓고 막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박원순 시장님이 굉장히 이렇게 정말 너그럽게 정의의 편에 서서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이 무한한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한한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사람들이 뭐 선택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그 어떤 작품을 즐기는 대중들이 선택할 몫이고 그 정말로 예술가들한테는 그 자유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뭐 그림 좀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뭐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단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찍 죽으려고. 아무튼 좀 정의로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보통의 정부. 아, 새로운 거 바라지도 보통. 보통의 정부. 그러니까 지금 너무 특별한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정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생각해도 뭐 아주 보편적인 정부 있잖아요. 뭐 그런 정부가 들어서길 바라고요. 우선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정말 의미 있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특별한 정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보편적인 정부, 우리 많이 바라지 않는다. 예술가들이 좀 자유롭게 창작의 활동을 하고 이 예술가로서 사는 게 버겁지 않은 삶, 예술가로서 예술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정말 예술가들이 택배기사 안 해도 되고 그런 나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굉장히 특별한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촛불 집회 아니더라도 종종 저희 팟짱에 출연해 주셔서 많은 음악인들하고 함께 공유가 많은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음 인터뷰를 예약을 하면서 끝으로 이제 신년인데요. 신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올해 너무나 많은 좌절감을 느꼈고 또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우리 모든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정말 실망과 배신과 어떤 그런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잖아요. 새해에는 정말 보통의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 공연에서 이제 아름다운 강사는 하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어떤 좌절감을 조금이라도 정말 이렇게 뭐랄까 좀 희망과 어떤 이런 좀 뭐라 그러죠?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새해도 힘내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음악가 신대철 씨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마지막 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매주 나오십니까? 매주 나오셨습니까? 네, 쪽수 채워야 되니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무감, 책무감이 있어 나오는데 네. 정말 감격스럽죠. 쭉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진짜? 10번째 촛불 집회인데. 우선은 이렇게 주체적인 결집을 하고 있는 시민에 대해서 감동하고요. 네. 근데 그 전에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이 이렇게 부도덕하고 이렇게 천박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데 참 그동안 살아온 참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 정권 교체하면 너무 이거는 우아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하고 그랬는데 네, 설마 그 정도 될 줄이야. 나 이렇게 했을 줄 몰랐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민주정부 10년간도 이른바 박근혜 권력에 대해서는 성역화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 양반은 그냥 이렇게 공주처럼 살게 우리가 냅뒀던 것이 결국 오늘 같은 이런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태민하고 박근혜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관계라는 거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세하라 이런 지시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덮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딸이 망가지는 거를 그냥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본인도 죽었고, 네. 딸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원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많이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우리 지식인들, 특히 진보 지식인들이 굉장히 우아한 접근을 해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너무 차원이 달랐던 거였던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체제로 좀 나가야 되는, 특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시민혁명 아니겠습니까? 예, 많이들 걱정하시죠. 8.2 6월항쟁 이후에 그때는 이제 야권의 분열로 졌고, 그다음에 92년 대선은 3당 합당으로 졌잖아요. 근데 그걸 되돌아보면 지금 우리는 이미 야권은 분열되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3당 합당 움직임이 또 있잖아요. 개헌을 고리로 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냉철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재통합을 요구하되 1차적으로는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유권자가 강제로 단일화를 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신은 3당 합당 경우는 보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친박이 됐든 친이가 됐든 다 공범들인데 그들과 연합해서 간다는 건 정권 연장인 거기 때문에 시민이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유권자 단일화 운동. 그렇죠. 유권자가 후보를 단일화시키는 운동을 강제로 해야 된다. 된다는 예, 그런 또 말씀.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6월 항쟁 후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해졌는데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지난 대선에 굉장히 의문점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투개표 부정을 원천 봉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 총선에 이제 임시 가동을 조그맣게 해봤던 거죠, 시민의 눈으로. 근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도 많고 그래서 이번 대선에는 아예 그러니까 투표소가 지금 14,000개 정도 되는데 전국을 다 커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만 명이 필요한데 일단 한 3만 명이 모이면 정당권하고 협상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투개표 감시단을 반띵하자. 시민이 반 들어가고 정당이 반 들어가죠. 정당마다 티오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시민에게 반을 주라.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근데 이제 특히 제가 이제 정당 생활도 해봤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당대표도 하셨어요. 맞아요. 예. 이 당세가 약한 지역 있잖아요. 강원이나 경북, TK 지역 이쪽은 솔직히 감시단을 못 메꿉니다 우리가. 근데 이걸 중앙당에 보고를 안 해요. 왜 하냐면 쪽팔리니까. 내가 지역 당세가 약하고 내가 지역위원장을 잘 못한다는 고백이 되잖아요. 안 알려요. 근데 못 들어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그러니까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출구조사 듣고 우리가 불리하다 그러면 이러고 다 새누리랑 감시원하고 다 친구잖아요. 동네 친구. 야 니네 졌어 그냥 술 한잔 내가 살게 이러고 나가요. 빠지는 거구나. 그러면 안 되죠. 투개표 감시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민이 나서서 철저하게 서로 정당하고 같이 교육을 하고 훈련하고 해서 그냥 목숨 걸고 지켜라. 그러니까 투표소 수개표가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투표소에서 개표소 갈 때 아예 그냥 철통 방어를 해라. 부재자 투표함도 24시간 지키고 그다음에 뭐 분류기에서 나온 거 100장 묶음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뚜루룩 봤는데 이러지 말고 세자 하나씩.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표는 꼼꼼하고 깐깐하게 그렇죠. 감시하자. 그러니까 지난번 경우에 문재인 후보 경우에 101장을 100장이라고 하고 박근혜는 99표를 100장이라고 하면 합계는 같고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게 세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선거 때보다 자원봉사자 하는 시민들의 힘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 시민의 날개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내년 말씀. 대선도 시민들이 견인해야 되겠다 생각이 이제 드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얼마 안 준비해서 남았어요.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시민의 날개 함께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서명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서명이 아니고 회원 회원 가입을 하시는 가입. 거죠. 회원 가입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10차까지 시민들이 매주 쉬지 않고 촛불을 드는 이 광경을 우리 문익환 목사님께서 하늘에서 보신다면 무슨 말씀하실까요? 늘 그야말로 시민 국민을 민중을 믿고 활동을 하셨던 분이죠. 정말 기뻐하실 거고요. 같이 하고 계시겠죠. 네. 하늘에서도 같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3주기입니다. 1월 달이면 그래서 네, 벌써 그렇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 윤성근 씨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나요? 그럼요. 올라가 있죠. 제가 알기로 MB 때부터 이게 출연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블랙리스트가 이게 박근혜 정권이 만든 거라고 지금 그러는데 MB 때도 있었어요. 있었죠. 이어서 내려오는. 그리고 그러니까 유인천 장관이 박근혜 정부 들어선 다음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좌파 척결을 웬만큼 해놨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쉬울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있었던 거고요. 어떻게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문학의 인사들을 탄압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많은 인사들을. 근데 거기 지금 10,000명의 그 신대철 씨 없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되고 저게 그러니까 몇만 명인데 일부가 나온 거죠. 일부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상의 일각일 것 같아요. 이것도 다 꼼꼼하게 다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마 다 세봐야 돼, 하나씩. 네, 언론인 블랙리스트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있을 거예요, 분야별로. 그러니까요. 아,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저희가 지금 전 세계 200개국. 아, 예. 200개국. 전국에서 전국에. 함께하고 있는 방송. 네.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투개표 부정을 원천 봉쇄할 시민의 눈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매주 토요일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고 계신데요. 또 한편에서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가 평소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운동을 했더라면 이렇게 참담한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광화문에 모이시는 국민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데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소모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모바일 광장에서 평소에도 조금만 관심을 더 갖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빠르게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개 이런 걸 만들고 같이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모바일 광장에서도 계속 촛불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새로 대선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정치 권력이 들어서면 네. 문성호 선생님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말 그것이 보고 알고 싶어요. 싶다. 네. 근데 그런 데서 뵙고 싶어요. 대북 특사는 한번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저희 가서 생중계 하겠습니다. 거기 네, 하겠습니다. 가서 방송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